부를 이루기 위해 부자들의 책에서 영감을 받는 시간. 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부의 비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책 속으로 들어가. 저자인 나폴레온 힐을 직접 만나고 그가 말해주는 부자가 되는 비밀에 대해서 들어볼 겁니다. 눈을 떠보니 햇살이 강하게 커튼 사이로 들어온다. 창 밖에는 새 가지 저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을 통해 밖을 보니 힐이 잔디밭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서둘러 가볍게 세안을 하고 옷을 입은 뒤 밖으로 나섰다. 힐은 내가 나오는 모습을 봤는지 걸음을 멈추고 나를 기다려줬다. 우리는 정원에 마련된 티테이블에 앉았다. 잠시 후 집사가 커피를 가지고 왔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힐은 나에게 말했다.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던가? 내가 괜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힐은 손목시계를 보곤 말했다. 아직 식사가 준비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군. 식사 전에 한 가지 비밀을 또 말해주겠네. 이것은 한 아이와 아버지의 이야기일세. 한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어. 참으로 축복받을 일이지. 하지만 그의 부모는 아이의 탄생을 축하해줄 수 없었다네. 아이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네. 아이의 출산을 담당한 의사조차도 얘기했어. 이 아이는 평생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거라고 말이야. 아이의 어머니는 크게 좌절했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의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 자신의 아이가 반드시 듣고 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아버지는 아이가 크는 동안 아이가 듣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의 특이한 행동을 발견했지. 아버지는 아이의 행동을 보고 그가 들을 수 있다고 확신했지. 축음기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이가 축음기에 이를 대고 가만히 있던 것을 발견한 것이지. 그때에는 몰랐지만 이것은 골전도 현상이라는 것으로 소리가 뼈를 타고 전달되는 방식이었네. 아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에 입을 대고 얘기하네. 아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네. 그때부터 아버지는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 무수히 많은 얘기를 해주었네. 이야기의 내용은 모두 달랐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명확했어. 들을 수 있다는 강한 열망을 심어줄 수 있는 얘기였지. 지금의 고난이 사실은 대단한 자산이라는 점도 말이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한 아이는 다른 장애가 있는 아이와 달랐어. 나약하고 무기력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다르게 도전 정신과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자랐지. 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아이가 자신의 형이 하고 있던 신문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 당연히 어머니는 이것을 거절했지. 혹여나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 너무 두려웠거든. 그런데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일을 추진했다네.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아이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 옆에 있던 구두방으로 달려갔네. 거기서 6센트를 빌려 신문을 샀지. 그리고 곧 장거리로 나가 신문을 팔기 시작했어. 늦은 밤까지 신문을 판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 지쳐 잠들었다네. 집으로 돌아온 부모는 아이가 잘 있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네. 엉망이 된 모습으로 지쳐 잠든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작은 손에 쥐어져 있던 42센트의 돈도 말이야. 어머니는 곧장 눈물을 터뜨렸다네. 아이가 목숨을 걸고 밖에서 겪었을 험난한 일들이 상상이 됐기 때문이지. 하지만 아버지는 큰 웃음을 터뜨렸어. 아버지의 눈에는 자기 확신이 차칠배의 순이익을 남긴 거대한 사업가가 보였기 때문이야. 아이는 그렇게 자신을 믿어주고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부모의 아래에서 착실하게 자랐어. 농아 학교가 아닌 일반적인 초, 중,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들어갔지. 대학을 졸업하기 몇 주 전이었던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난 게 말이야. 한 보청기 회사에서 자신의 제품을 사용해보라고 왔더군. 그전에도 보청기를 몇 번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어. 그래서 아이도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보청기를 대충 쓰고 버튼을 눌렀지. 그 순간 그렇게도 듣고 싶었던 소리가 들렸다네. 부모님의 목소리, 창 밖에서 울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신이 걷는 바닥에 쿵쿵거리는 소리.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멈췄겠지. 하지만 아이는 달랐네. 아버지가 심어준 상상력이 있었으니까. 아이는 자신이 겪은 기적 같은 일을 편지에 담아 보청기 회사에 보냈다네.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열망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일생의 기록과 보청기, 회사의 마케팅 시스템을 분석한 글이었어. 그리고 2년에 걸쳐 농아들에게 자신이 겪은 기적을 전파하는 일에 대한 계획까지 담겨져 있었지. 이때부터 잠자고 있던 아이의 열망이 물리적으로 나타나기 위한 계획으로 재탄생했다네. 보청기 회사는 아이의 편지를 보고 그에게 판매권을 주었고, 아이는 수천 명의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네. 아이가 누군지 궁금한가? 바로 나의 아들일세. 난 아들이 들을 수 있다고 믿었고 평생을 의심치 않았다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가 들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방법을 찾았지. 강한 열망은 물리적인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난 경험했네. 그리고 이건 모든 부자들이 경험하는 것이지.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한계란 없다네. 그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만이 존재하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나? 그럼 자네 안에 잠들어 있는 열망을 먼저 깨워야 하네. 자네는 특별히 마음에 드니 열망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네. 일단 원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기나. 목표는 명확할수록 좋네. 자네의 목표를 이뤘다는 가정하에 만지고 있는 돈의 감촉, 느낌, 시각까지 명확하게 상상하고 재현하게. 그럴수록 더 강렬하게 열망이 자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걸세. 원하는 목표가 정해졌다면 반대로 무엇을 포기할지도 생각하게나. 그 포기할 수 있는 정도가 자네가 이룰 수 있는 목표의 양과 동일하니까. 언제까지 목표를 이룰지 달력에 체크해두게. 그리고 그 달력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게.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이제부터 중요하네. 지금 자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실행할 계획을 바로 세우고 행동에 나서게. 준비가 되든 안 되든 따지지 말게. 무엇이든 변수는 존재해. 고민하지 말고 행동하게.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해결하면 그뿐이야. 행동의 크기를 따지지 말게. 자네의 계획을 종이에 적는 것부터 행동의 시작이야. 자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글이 아주 간결하게 나올 걸세. 이 간결한 문장을 이용해서 선언문을 만들게나. 그리고 하루에 2번씩 읽게. 일어나서 1번, 자기 전에 1번. 감정을 담아서 꿈을 이룬 사람처럼 읽게나. 위처럼 하면 꿈이 이루어지냐고? 그건 자네 하기에 달려있지. 자네 안에 숨겨진 열망을 찾고 계획하고 행동하게. 자네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이지. 오늘은 저자 나폴레온 힐이 말한 부자가 되는 비밀 3장. 열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만약 인생을 바꾸는 게 목표라면 평생을 걸쳐 도전할 만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저자는 이런 것을 열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 후반을 지나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삶의 무게에 가려져 있고 있던 나의 열망.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엔 어떠한 열망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